긴장해서 뛰는 가슴 말고요. 두려워서 뛰는 그런 가슴 말고 설레임에 두근두근, 기대감에 콩닥콩닥 이렇게 가슴 뛰는 기분도 우리 가끔씩은 느껴봐야 하잖아요. 그런 감동이 있는 극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엔 퐁당극장. 자, 매주 목요일은 저희 스튜디오가 극장이 되죠. 영화 평론가 오동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떠세요? 비가 안 오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로맨틱한 분위기는 비가 최고인데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네. 네. 예전에 그 한 20년 가까이 전에 네. 하드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드웨이? 하드레인. 하드레인. 네, 그래서 아주 억수 같은 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모건 프리만 나오고 크리스찬 슐레이터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굉장히 비싸게 사들여 왔어요. 어떤 수입 영화사가. 네. 홍수 났어요 그때 서울에. 예. 어떻게 됐나요? 아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를 종로 상가에 있는 서울극장에 걸었는데 네. 지금 참 오래된 극장이죠. 욕을 뭐 속된 말로 바가지로 먹고요. 근데 안 그렇겠어요. 지금 홍수가 났는데 홍수 영화를 트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할 때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끔 영화를 좀 고르는데요. 네. 요즘은 제가 재난 영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도 수해가 맞아요. 심하고 주변이 참 어려운데 뭐 이게 이 재난도 하나의 영화적 소재가 돼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는 휴먼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네. 아직까지도 계속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심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연이어 터진 악재여서 저는 장화가-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 네. 영화는 그 해외와의 교류가 아주 기본이에요. 그죠. 해외 네. 영화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도 나가야 되고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빨리 극복이 되지 않으면 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뭔가 자연재해잖아요. 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데 그냥 좀 함께 네. 손잡고 마음을 네. 좀 모아서 함께 이겨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코로나는 네.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요. 네. 이 수해는 비는 기후 변화를 막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집 얘기했거든요. 네. 하우스와 홈에 대해서. 네. 혹시 평론가님의 집 풍경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그냥 뭐 아날로그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의 그 풍경이죠. 뭐 일단 좀 책이 많고요. 네. 버리지 못했던 책들. 네. 물론 제가 한 3번쯤 정리했습니다만은 도서관에도 기증도 하고. 근데 책을 어쩌지 못하는 게 있고요. 생각보다 전 DVD는 많이 정리했어요. 네. 제가 갖고 있을 만한 DVD만 갖고 있고 네. 대부분 다 후배를 주거나 사람들 주거나 안 가져가는 게 많은 분들이 저도 안 가져가는 게 요즘 CD예요. 저도 CD랑 레코드판들 네.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장을 보면서 나는 저거를 이사를 만약에 가게 되면 네. 저걸 어떻게 할까? 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가야겠다 네.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 택배 하시는 분들이 견적을 내러 한 번 오시잖아요. 이사 네. 가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평수 이렇게 유선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견적을 냈다가 막상 이삿짐을 나르기 전날 와서 보고는 견적을 바꾸죠. 이 CD와 이 책과 이 비용을 많이 올리시죠.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굉장히 일상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적당하게 그것도 욕망이에요. 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뭐 DVD나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다 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억의 한 표를 더 네. 주고 싶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쌓았던 느꼈던 그런 감성들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지혜, 네. 배움 이런 것들. 집이
그 집만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잖아요. 원래 당연히 그러겠지만요. 네. 그 집 안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 쌓았던 추억들. 그 아이가 크고 뭐 가족끼리 뭐 네. 다투다가 막 펑펑 울면서 네. 화해하기도 하고 규리 씨는 뭐 이런 것들도 돈으로 환산이 네. 될까? 그러니까 규리 씨는 지금 집을 자산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아주 보시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집은 주거죠. 네. 같이 사는 공간, 팔고 사는 그런 매매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부동산 문제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말이 정서적인 많죠.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길고도 길게 이어졌던 장마 때문에 네. 그리고 못 코로나19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네. 진짜 여행사 어렵고. 네. 정말 너무 힘들 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여행사들 많이 문 닫았어요. 제 주변도요. 네, 그렇죠. 네. 네. 여행 좀 가야죠. 네. 여행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 많이 다니죠. 네. 여행 영화 때문에 또 많이 다녔죠. 나가게 네. 되시죠? 해외 영화제를 1년에 글쎄 한 3, 4개월은 나가게 되겠죠. 5월에 칸느, 8월에 베니스, 2월에 베를린 뭐 이 정도가 항상 저희가 순회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네. 도쿄 영화제도 있고 미국에는 선댄스하고 네, 홍콩도 있고 홍콩 그렇죠. 영화제. 홍콩 영화제도 네네. 있고 상해 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어느 해를 보면 유달리 많이 나갈 때가 있어서요. 짐을 거의 풀지 못할 때도 있었죠. 네. 근데 혹시 지금은 뭐랄까 가능하면 못 좀 나가죠. 횟수를 줄이려고 맞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은 아예 못 나가고요. 네. 여행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네.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을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거기도 16세기의 그 역사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일본의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의 사람들과 뭐 일본에 깨어 있는 사람들 참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공간을 많이 좋아했고 제가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그거를 비교적 젊었을 때 했는데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때 제가 10박 11일로 했는데요. 네. 미친 거죠. 뉴욕에서 LA까지 10박 11일 정도에 한 거는 좀 별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요. 왜냐하면 주말 간산으로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코로나든 뭐든 뭐 이런 지금 미국도 굉장히 많이 이민자나 또는 바깥 사람들에 대해 봉쇄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이제 뉴욕 횡단 여행, 미국 횡단 여행입니다. 네. 네. 그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나가기 어느 순간부터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을 줄이고 네, 거의 국내. 없애주고 국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국내 여행도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제가 네. 하나 만약에 이게 광고성이 아니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는요. 국내 사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찰 네. 여행. 그 해남에 가면 네. 해남이 땅끝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미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에는 암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승들이 또는 그 스님들이 그 면벽수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암자잖아요. 미황사에 있는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시면 한 3개월 정도는 인생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관조하는 듯한 느낌. 네. 많이 비우고 그렇죠. 내려놓고. 네. 아, 미황사 그렇겠네요. 도소람은 한국에서 별로 보기 어려운 풍경과 광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국내 곳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많아요. 좋은데. 여행 프로를 바꾸면 제가 여행만큼 여행 영화도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영화를 통해서 만나서 나중에 가보고 이런 적이 많아요. 저도요. 네. 네. 피렌체 그래서 저도 네, 가봤었어요. 그렇죠. 뭐 파리의 골목 어디든 뭐 런던 어디든 사실 영화를 통해서 만나서 맞아요. 네, 여기가 가셨다. 그걸 그렇죠. 보기구나 네. 막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죠. 영화 여행. 우리 네. 부산 같은 경우 그 그렇죠. 친구에서 그 골목길 친구들 네. 막 뛰어가던 그 골목길 보고 여기다 막 이렇게. 인정사정 볼 곳 없다 해서 39계단.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도 영화 때문에 많이 알려진 공간이죠. 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관련된 영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여행 영화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여배우 영화인데 좋아하는 여배우 누구예요? 저예요? 저는
네. 한국에는 김규리, 네. 미국에는 굳이. 네.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네. 네. 미국에는 제가 다이안 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이안 레인. 네. 다이안 레인이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이제 많이 나이가 됐죠. 최근 몇 년 전에 찍은 영화가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굉장히 뭐랄까요, 재미있고 유쾌하고 촉촉하고 네, 로맨틱한 영화였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감독한 저 인물이 엘레노아 코폴라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부의 감독 코폴라의 부인이에요.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스트인데 그 영화로는 처음 찍은 영화가 이 파리로 가는 길이고요. 이 영화를 찍었을 때가 80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뭐 80세 중반 다 되셨겠죠.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찍은 영화가 그만큼 나이 들어서 인생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여행 영화를 찍은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도 다이안 레인의 남편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바빠 너무. 같이 있어도 맨날 전화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해지면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죠. 깐느를 간 거예요. 오랜만에 남편 따라서. 왜냐하면 깐느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남편이 유명한 감독이어서 갔는데 이 사람은 또 부다페스트를 가야 돼. 헝가리를 가서 또 뭔가 촬영을 해야 돼. 로케이션 촬영을 해야 돼서 거길 들렀다가 사실 파리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 속의 여주인공 그 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거길 못 가겠다는 거죠. 부다페스트. 몸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막 이래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그냥 파리로 자기는 직행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깐느는 남부고 프랑스 남부이잖아요. 네. 그 파리는 북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차로 가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프랑스 파트너가 있어요. 영화 파트너. 그래서 자크라는 남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좀 데리고 가줘라. 부탁해. 이렇게 한 거죠. 또 올라가는 길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자크가 계속 앤에게 어디 들렀다 가자. 파리가 어디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미국 여성, 네. 전형적인 미국 여성답게 시간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에 맞춰서. 언제까지 가기로 했으면 거기 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르고 뭐. 근데 프랑스 남자는 또 하루 좀 늦추면 어때? 몇 시간 늦으면 어때? 파리스 캔 웨이트 이거거든요. 파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파리 어디 도망가지 않아.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 자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디 도망가지 않아. 좀 즐기면서 가도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남불에서 북불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그 공간들이 나와요. 예컨대 이제 액상프로방스 같은 데가 나오고요. 액상프로방스는 네, 거기가 폴 세잔의 동네잖아요. 네. 폴 세잔의 그림에서 만났던 그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공간이 이 영화 속에서 리옹 같은 곳. 리옹은 이제 네. 여러분들 리미에르라는 최초의 영화를 만든 형제 감독이 이제 그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곳들이 펼쳐졌던 곳이 리옹이에요. 그래서 리미에르 박물관이 있고 뭐 등등 남불에서 북불로 올라가는 여행지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파리를 결국 도착을 해서 네. 이 앤이라는 여성이 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예컨대 비밀번호가 5032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50살 여성도 32살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아는 여성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볼 때 또는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죠. 뭐 예컨대 뭐 제가 5840 이러면 저 욕망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은 정주행도 해야 되지만 잠깐 빗나가는 것 약간의 일탈 이런 것들도 인생의 균형을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자 덕목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인생으로 그냥 직진하는 것보다 네. 죄송합니다. 직진하는 것보다 가는 길에 잠깐 쉬기도 하고 그렇죠. 휴식도 네. 하고 그게 좀 어디 좋은 좀 거죠. 들렸다가 네. 천천히 쉬엄쉬엄 인생 어디 안 가니까. 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네. 본능에 충실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네, 이 파리로 가는 길 영화는 파리로 가는 길인데 네, 인생으로 가는 길이죠. 파리의 이야기는 별로 없고 네.
가는 길에 만났던 그렇죠. 네. 풍경과 사람들 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게 또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유적도 많아요. 뭐 로마 시대의 수도교 같은 다리가 있는데 퐁디가르인가 뭐 그런 다리가 있는 저는 거기 못 가봤습니다만 그림 같죠. 그래서 정말 자극해요. 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다이안 레인이 나왔던 영화 중에 투스카니의 태양 같은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탈리아의 투스카니를 좀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극하게 만듭니다. 투스카니의 태양은 영화가 어때요? 역시 그 다이안 레인이 뉴욕에서 출판업자인가 그랬고요. 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고 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그러면 그러고 보면 영화는 항상 그 약간 결핍이라든가 그렇죠. 네. 결별이라든가 뭐 그 약간 네. 그런 네. 분쟁 네, 뭐 이런 모멘텀이 있죠. 네, 그런 때 나온 그렇죠. 이야기들이 네. 네. 뭔가 분기점이 있고 변곡점이 있고 사람은 그랬을 때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너무 안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거겠죠.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투스카니의 태양도 그런 뉴욕의 출판업자가 네.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투스카니로 무작정.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사실 영화의 상당 부분이 그 집을 고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집 이탈리아는 보통 뭐 저희 집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집들이 한 300년 됐거든요. 네. 그 베니스에 있는 곳이 뭐 호텔이 뭐 400년 된 호텔 뭐 이런 데니까 고칠 때가 많거든요. 그 고치는 과정, 인부들과 그걸 같이 작업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스카니도 이 투스카니의 태양을 보면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만들죠. 예뻐요, 전경이. 찬란하죠. 네. 이 영화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네. 다이안 레인이 아주 뭐랄까요 찬란했던 시절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큼 배우가 찬란했고 영화는 이상하게 그런 합이 맞아요. 영화의 백그라운드와 그 영화의 인물이 이렇게 딱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안 레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인데 모든 여배우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늙는 거거든요. 그렇죠. 늙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에 나왔던 영화이니만큼 본인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영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영화의 그 여행이 주제가 되는 영화들이 네. 뭐 또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장 마크 발레가 만든 와일드라는 영화인데요. 와일드. 네, 이 리즈 위더스푼이 나왔던 영화고요. 이거는 네. 진짜 극기 영화예요. 왜요? 종단 영화예요. 저는 아까 횡단을 했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는 종단 코스도 한 3코스 정도가 있는데 서부 쪽 종단 이거를 이제 PCT라고 하는데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어떤 이름이에요. 그 플레임이 그런 거고요. 네. 이거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이 그러니까 중미죠. 네. 밑에 있잖아요. 이 3개 주를 거쳐야 돼요.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를 거쳐야 밴쿠버로 가는 캐나다 국경이 만나거든요. 여기가 대략 한 4,200km?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가 한 400km 정도니까 네. 그 10배의 거리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죠. 걸어간다고요? 네. 미친 거죠. 영화 자체에서. 네, 네, 네. 9개 산맥 정도를 만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가 이 영화 때문에 GB를 했었어요. 관객과의 대화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초청했던 분이 이제 산악인 오은선 씨예요. 네. 이분은 이제 14개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안나푸르나까지 14개 봉우리를 등정하신 분이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일개 하찮은 미물이죠. 이런 분에 비하면 그 높이에 올라가신 분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PCT 이 종단의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네. 본인들도 상당 부분의 그 훈련을 하고 떠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딱 대답하시더라고요. 죽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가 그 이야기니까. 담고 있어요. 장 마크 발레가 네. 리즈 위더스푼을 데리고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 상당수의 그 프로덕션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많이 교체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니까. 이 영화는 그냥 적당히 그냥 중간중간에 찍은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 네.
막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지겠네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여자 주인공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굉장히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자기 인생에 전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극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죠. 다시 뭐랄까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해내죠. 이게 사실 실화예요. 쉐리 스트레이드라는 그 여성이 쓴 자서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바웃 어 보이나 사랑하는 니콜이 되나요를 썼던 각본을 썼던 영국 작가 니콤비가 극본을 썼던 영화입니다. 장 마크 발레가 캐나다 감독인데요. 요즘 캐나다에 3대 감독이 있어요. 장 마크 발레, 드니 빌레브, 그다음에 자비에 돌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자비에 감독인데 네. 이 장 마크 발레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대한 그 정중앙의 요체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감독이 장 마크 발레입니다. 그러고 보면 걷는다라는 것, 내가 내 의지로 네. 내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걸어가야 내 몸을 버티고 걸어가야 자기가 보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네. 자기가 보인과 동시에 세상이 보이죠. 길이 그렇죠. 보여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아파서 많은 것들을 제가 내려놓으면서 하기 시작한 게 걷기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서울에서 을지로 입구에서 연남동까지 걸어가면 한 2만 5천 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것들을 습관화하니까 네. 뭐 돈 내고 체육관 가서 걷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걷는 걸 뭘 두려워하려고 해서 많이 걷죠. 여러분들 많이 걸으시면 도심의 골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도심의 골목을 보시면 그 도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보이고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거 너무 좋네요. 네. 자기 스스로가 보인다라는. 네. 뭐 제가 정말 다시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게 서울 성곽. 걷기. 네. 그걸 그거 제가 되게 11시간 만에 재밌어요. 주파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4개의 산을 가잖아요. 네. 인왕산, 백악산, 북악산, 낙산, 남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에 9시에 시작해서 8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나는 그런 길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네. 서울 성곽이 다 보이시고 서울이 보이시고 자기가 보입니다. 네. 그렇게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릴 건데요. 네. 또르르 옥구슬님 그리고 08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결국 집에서 떠나서 네.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생은. 그렇죠. 네. 그게 여행이죠. 밖에서 박수 소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집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저희 둘은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 멋진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